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빈소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14일 타계한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과 전몽준 한나라당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고 법률 스님과 소설가 조정래 씨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고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 안철수 교수 등 정치인과 각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공로를 감안해 국가장을 검토했지만 유족의 뜻을 받아들여 사회장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고 박태준 명예회장은 연결식을 마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칠곡군에서 평생학습 인문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황수관 박사의 건강특강이 열렸습니다. 칠곡군이 주최하고 매일신문사가 주관한 평생학습 인문학 특강이 칠곡군 동명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특강은 황수관 박사가 동명에서 신바람나게 살기라는 주제로 건강 10계명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황수관 박사는 125세까지 살 수 있는 고령사회를 맡고 있다며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잠들기를 강조하고 운동하라, 많이 웃어라 등도 말했습니다. 황수관 박사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 결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이 불출마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로 상경하겠다는 말을 듣고 만류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올해 저를 도와주신 시민이나 또 특히 당원들에게 정말 고맙고 좀 미안하고 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또 불출마의 가장 큰 이유가 한나라당의 쇄신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좌관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겠다며 직원 관리에 소홀했던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한편 그는 국가산업단지인 포항 블루베리 조성 사업을 비롯한 KTX 포항서울 직결노선 건설 등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의원 지지자들은 포항 오거리 등 시내 곳곳에 불출마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대공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이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이대공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이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의 기부를 한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이 회장은 전국적으로 69번째 회원이 됐습니다. 그는 1998년 에린복지재단을 설립해 가난한 이웃을 돕고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데 여생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스케이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대구에서도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 개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구시가 대백프라자 앞 신천 둔치에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스케이트장 운영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입니다.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에서는 빙상장,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하며 초보자를 위한 스케이트 강습도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들은 스케이트와 함께 시민 모두가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11 주택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해 지역건설의 자존심을 지킨 서한 조종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요사이는 고객 맞춤형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또 큰 평형이 안 나가고 1세대 2가구가 사는 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른을 모시고 산다든지 또 그렇게 하는 2세대가 사는 그런 아파트를 생각. 71년도 창업을 해서 올 5일날 창업을 해가지고 한 40여년간 우리가 이렇게
지역 사회하고 같이 발전을 했는데 그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예. 했는데 우리도 아파트도 많이 지었고 해서 이제까지 서울 업체들이 그런 상을 받고 이랬는데 이제 대구에서도 하나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받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아까 말씀드리던 장학사업도 하고 예. 또 우리가 그 보훈주택 국가유공장 예. 또 그거를 한 지금 6년 연속 우리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그 실적, 그 장학재단의 실적 뭐 이렇게 해서 서한 장학재단입니다. 예. 우리 그러면 여기 원래도 104명에서 한 1억 정도 우리가 했고요. 중고생 중고생해서 서한 장학재단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예. 뭐 계기가 어떻게 뭐 우리 장학재단을 이제 우리도 기업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주거 생활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자 중고등학교 있는데 뭐 그렇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 이제 주택업체들이 대구에 한 21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뭐 청구, 우방, 보성, 화성, 영남, 동서 뭐 이렇게 7대 메이커 서한을 비롯해서 나머지 장신 뭐 해서 이제 조금 밑에 거 해서 21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너무 주택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에 부동산 경기에 너무 민감해 가지고 이 단위가 보통 보면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주택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사이는 그게 짧아져서 몇 년 전까지는 5년 단위 또 지금은 한 3년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과 수요가 이제 어떤 대책을 해서 정부에서 억제를 하면은 못 지니까 또 거기 한 3년 내지 5년 후에 또 주택 수요가 모자라서 서민들인데 그 수요의 갈망을 채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주기가 옛날보다 다 짧아졌죠. 짧아졌는데 또 이제 사는 패턴도 전에는 옛날 큰 평이라는 그런 거를 과시 또 부동산의 어떤 정식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사이는 실제로 삶의 환경의 질로 따져가지고 적은 평형에 뭐 세금도 적게 내고 편리하고 가족 수도 줄고 또 핵가족화가 되고 이런 거에 해서 대형 평형보다는 이제 패턴이 자꾸 소형 평형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3년 전에 이제 아파트 확장하는 게 그때는 불법으로 해서 개인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확장이 할 수가 있으니까 확장하는 그 평형이 그전 한 20% 내지 30% 정도가 더 하니까 지금 30평형을 살아도 옛날에 40평형의 어떤 주거의 환경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대형 평형은 되고 적은 평형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평형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로 하고 지금 우리 펜타힐즈도 그런 수요 펜타힐즈 서한 이 다음도 그런 수요를 맞게 그렇게 다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5억짜리 집을 깔고 사는 게 좀 부담이 되죠. 재테크 수단이었는데 요새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고 그 생활의 문화가 좀 많이 패턴이 바뀌어서 임대주택 쪽으로 뭐 이렇게 가는 쪽으로 많죠. 많은데 그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없다 그러면 꼭 그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세대는 오죠. 이제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업체들이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일군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우방 그때가 IMF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거로 해서 지금 침체가 되어 있을 때 서울 업체들 다 내려왔다고요. 그렇죠. 서울 업체 내려와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대구에 있는 건설 업체들이 10년 내지 20년 정도 할 물량을 이분들이 와서 대구 시장을 공략을 했죠. 근데 그 후유증으로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는 지금 큰 평형, 적은 평형들 뭐 합쳐서 엄청 미분양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그 수요와 예측을 같이 충족을 못하고 자기 물량 공처럼 해서 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업체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구에 있는 주택업체나 주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틈새 쪽으로 그들이 다 거진 개발해보고 남았는 틈새를 지금 수요에 맞게 평형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야 안 되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년 전에 참 이 부동산 경기가 없을 때 특히 우리는 땅에 있어야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서혁신도시하고 그리고 현풍에 있는 테크노 또 울산에 있는 혁신도시
이런 데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공택지 개발을 예. 대행 방식으로 해서 토목공사도 하고 땅을 확보를 한데 전국에서 그때는 전부 그런 거를 손을 안 댈 때입니다. 너무 그 사람들이 등집에서 저희들은 회사가 단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토목공사 일도 하고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자 그래서 그게 지금 올 연말 되면은 또 내년 봄에 우리가 분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3개 단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 예측이 좀 잘 됐다. 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곁들여서 이제 주택 쪽으로도 그렇지만 토목 쪽으로도 이제 건축이 아파트가 불경기일 때 우리는 토목 쪽으로 해서 R&D라든지 하수 처리라든지 이런 태양열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이 건축 현장보다 토목 현장 그런 그 기반 시설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펜타일즈는 뭐 대구 경산하고 경계가 대구 경산이지 실제로는 생활권은 대구 생활권이고 또 그 자리가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제일 합섬이란 자리 거기에서 그 땅을 지금 갖고 있는데 한 24만 평 정도 전체 부지에 그 첫 작품이거든요. 한 6,500세대 들어오는데 5분에 한 800세대 들어오고 나머지 또 상가가 개발되고 하면은 신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럼 그 경산도 업그레이드 되고 대구에서도 시지 쪽에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한 도시가 형성이 될 거로 생각하고 또 녹지 비율이 많습니다. 중산 호수라는 환경 뒤에 그 공원 지역 앞에는 좋은 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렇고 교통 환경도 지하철 1호선이 가고 하니까 너무 좋고 또 뭐 월드컵 대로를 타면은 월드컵 경기장도 활용할 수 있고 단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침체돼 있었던 보금자리 땅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뭐 대구 시민도 좋고 경산 시민도 좋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잘 개발해서 시민들인데 좋은 그 택지를 공급하고 주거를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 장점이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되고 있는 회사들이 없었습니다. 전구방도 다 어려웠고 태왕도 저래돼 버리고 뭐 화성도 좀 그리 불리한 상태에 그래서 뭐 착실하게 우리가 그냥 기업을 키웠다. 또 인제도 우리가 각 대학교에서 다 1년에 한두 명씩 무조건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뽑습니다. 내가 그 신입 사원들 뽑으면 다 교수님들도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인재들을 모아서 또 대회 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업무량이 늘어지고 또 수주가 되고 그렇게 하되 일단 뭐 기업이라 그런 것은 기업이 착실히 해서 기업이 탄탄해야 되고 또 탄탄한 그 여유를 갖고 직원 인대 복지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노사화합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 그 돈이 모아지면은 지역 사회도 조금 그 투자를 해서 다시 윈윈하는 그런 대구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대구가 또 발전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는 예, 그래야죠. 끝으로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